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다른 대담과 다르게 선생님, 음. 이 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술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유, 너무 참 좋은데요. 23번째 이걸 보통 꼭지라고 그러죠. 23번째 꼭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뭐 여러 가지가 느껴지고, 아까 뭐 점심을 먹을 때 우리 사모님인 이동현 선생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세련되게 말을 좀 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세련되게까지 말씀하시면 인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완벽한 걸 바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사모님인 이동 교수님께서 막 웃으셨어요. 웃으셨는데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 또한 그럴 텐데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인간적인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뭐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언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쓰였을 때는 또 의미가 있고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완벽한 인간이 없다.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근데 나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완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사전에 올려놨으니까 모두 완벽하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원래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뭐가 완벽하겠어요. 완벽은. 한계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완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하다는 게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완벽하다면은 그 이상 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필요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예, 사실 인생의 두 극단에는 고통스러운 것과 지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은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지루함은 너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근데 태어났더니 흙수저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다 갖춰진 어떤 완벽에 가까운 상태보다는 좀 결핍이 있는 상태가 에너지도 내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동기도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벽한 것은 없다. 뭐 사전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 그러면 뭐 저희 대담에서 늘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선생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내가 약간 완벽에 가깝다 하는 게 있으실 테고 반대로 다른 거는 좀 잘하는데 이런 거는 내가 참 부실하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평균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뭔가를 하실 때 우표책을 내실 때처럼 꾸준히 내 관심 있는 걸 하는 것에는 완벽을 기한다. 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완벽이 사전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내 진정한 마음이라. 네. 그 진정한 마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내가 완벽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완벽에 대해서 그래도 가까운 걸 뭐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다 하는 게 또 완벽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니 이게 참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완벽한 게 없다는 게 완벽증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완벽증은 아니지만은 정돈벽이 참 많았어요. 정리정돈하는 정돈벽 말씀이시죠? 네. 그 어릴 때 가진 거 해봐야 뭐 책 몇 권 하고 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바로 꽂아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우리 가게에서 외동이라. 가게에서, 네, 외동 아들.
그러니까 내 고모가 6명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6명이 자기 아들보다 내 고종 사촌들이지. 네.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귀여워해요. 이게 그때는 이제 가족주의적인 그게 강하니까. 네, 장손. 친정이 맥을 이어가야 되잖아. 아, 네. 친정이 맥을 이어가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 예, 예. 그 다음에 또 반듯하게 자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를 비교해요. 그누 봐라. 그누 봐라. 책상을 얼마나 정돈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으셨을까. 공공의 적이라. 공공의 적이에요, 정말. 내보다 한 살 많은 내 고등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내가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모들도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말이에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한 살도 이제 달수로 이제 형이니까 형이라고 안 했어. 그래서 나이 많아가지고 코로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형 요새 어떻게 지나? 이랬더니 놀래가지고 말이지. 야, 내 평생 니한테 형 하는 소리 처음 듣는다. 너무 기분 좋대요. 88년 만에 너한테 처음 듣는다. 너무 기분 좋다. 이해가 돼, 그게. 생각을 해봐요. 항상 나를 비교해가지고 말이지. 완벽하게 안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쉬워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 가진 것도 많아지고 또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완벽해야 된다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이 소위 완벽이라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쫓아내버리면 될까?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나보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못하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코리안 타임부터 시작해서 코리안 타임 하면 요새 젊은 분들 모를 거예요. 조금 설명을 제가 해볼까요? 3시에 만나자 그러놓고 3시 반에 나타나는 게 코리안 타임이죠. 그 정도로 코리안 타임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정각이. 그러면 오후에 보자. 이게 코리안 타임인가요? 그냥 만나자. 이게 확장돼서. 그래 놓으면 대구는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인구가 70만밖에 안 됐을 때니까 이게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세요. 중앙동 뒤에 향촌동이라고 있어요. 향촌동 압니다. 네네. 그건 술집 다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아침에 보자 이렇게 해놓고 저녁 때 그거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그거 내가 앉아있어요. 그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처럼 5시에 만날래 뭐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듣지도 근데 못하고. 요새는 또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만나자. 그냥 그러는 이 코리안 타임으로 돌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더 완벽해. 핸드폰이 있으니까 집 앞에 딱 와가지고 나 봤어. 정확하게. 그때하고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 그때야말로 진짜 코리안 타임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완벽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완벽함을 벗어나려고 완벽한 노력을 하셨네. 그 말이 또 그렇게 되네. 네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느슨해졌어요. 많이 느슨해졌는데 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주임 교수를 진짜 완벽한 사람하고 만났어. 그분은 빈틈이 많은데 남 보기에는 딱 완벽해. 제일 그거 한 게 온타임이. 시간, 정확한 시간.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자기가 한 5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5분 동안을 교실 문 밖에서 기다려요. 시계를 보면서. 정확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계가 딱 10시 이래 되면 문 탁 열고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주인이네. 반대로 예. 10시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교실 문을 잠궈버려. 이후엔 들어오지 마. 와. 늦게 온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네, 자격 없다. 그 선생님 밑에 내가 코리안 타임을 가진 내가 적응을 하자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자 했던 내가. 그걸 지경이. 그러겠네요. 근데 내가 그때 판단을 했어요. 내가 이걸 적응을 못한다면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겠고. 네. 대구같이 뭐 학교 다닐 때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새로 또 이제 온타임으로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그 동창회 같은 걸 하거든. 네. 이 과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요. 제일 먼저 나가는 이유가 내가 자가용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네네네. 시간 전에 나가는 거. 네. 넉넉하게. 네. 교통이 복잡하니까. 여유 있게. 그럼 아무도 안 와 있어. 그래 앉아서 막 하나 둘씩 들어와. 네. 그래 내가 농담을 해요. 야 시간 좀 지켜. 모두 가슴을 쳐요. 옛날에 네가 어땠는데. 예. 딴 사람한테 그 얘기 들어도 하나도 안 분한데 니한테 그 얘기 듣는 분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네가 어떻게 시간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감히 시간을 지키려. 근데 자기들은 왜 늦느냐. 자가용을 끌고 와가지고 오기는 온 타임에 왔는데 이 자동차를 어디 세울 주차장이 없어. 맞아. 빙글빙글 돌다. 빙글빙글 돌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거야. 억울하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얘기고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될 것도 아니고 해서 또 한 번 내가 이제 변곡점을 찍고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아내가 내한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느슨한 게 걸리는 거예요. 참 선생님의 그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만나자 하면서 한없이 느슨해지던 청년 시절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 선생님 밑에서 시간을 지키던 그 장년 시절 그리고 지금은 느슨해진 노년 시절 이것들이 참 저를 편안하게 해주네요. 그게 뭔가 한 패턴으로 쭉 간 게 아니라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은 시간으로 선생님의 삶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오직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정말 느슨하다가 좁혀졌다가 결국 그걸 탄력적으로 하는 것 그게 좀 인간적이고 그걸 너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는 그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삶이 행복에 훨씬 가까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 선생님께서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깐 눈 감았더니 일어나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이럴 수 있구나.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각이 결국은 완벽해야 되겠다. 죽는 건 무섭다. 이렇게 짓는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아들하고 또 대화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은 붙들고 내가 물어보는 게 많아요. 천문학자니까. 걔의 그 사생관은 뭐냐 하면 과학자니까.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면 그냥 물질인데. 또 다른 동물보다는 또 좀 뛰어나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원래대로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본래대로가 뭐냐? 원소로. 원소. 정말 나눌 수 없는 작은. 내가 이제 이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계속 번창했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포가 죽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라. 사람이 죽어버리면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물질로. 그러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로 분해되느냐? 원소로 분해돼.
그리고 원소로 분해돼가지고 이 허공 중에 또 돌아다니든지 땅에 묻히든지 네, 뭐 네. 그러면 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럼 내 하나가 죽어서 내 원소만 돌아다니는가? 아니래요. 인류가 생긴 이래 죽은 사람의 원소는 다 돌아다닌대요. 아, 그러면 이 뭐 지구가 얼마나 많아야겠어. 그렇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서원 선생이 지금 살아있지만은 이 삶 속에 이서원 선생의 이서원 선생을 만들어낸 원소는 클레오파트라의 원소도 하나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시자의 원소도 들어가 있고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원소가 저에게 아인슈타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아인슈타인, 네. 온갖 게 다 해가지고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 딱 되면 정신현상이 에너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윤회 불교나 힌두교에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산술적으로는 그게 계산이 된대요. 언제쯤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과학은 그것까지 가 있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도 물질에서부터 물질로 가는 건데 태어난다는 것은 물질의 집합이고 죽는다는 것은 물질의 해체고 집합과 해체. 이게 돌아다니다 누구와 또 만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몇 억 년 후에는 이서원 선생이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예쁜 여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말이죠. 또 우리 밥상에 올라갈 돼지로 그건 알 수 없네요. 이건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물질과 물질의 탄생과 조합과 종국에 가서는 물질로서의 해체.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재생. 그러니까 재활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원이 재활용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게 반드시 내거하고 결합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원소 중에 어떤 원소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거에 달려 있거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옷깃만 스쳐도 그거는 수억 광년의 인연이다. 그건 정말 과학이 발달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하네요. 벌써 굉장히 앞서서 과학의 지금 최첨단 트렌드, 영양 주장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선생님으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아드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유심초라는 옛날에 노래 부르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가 저 별을 올려다본다. 그래서 서로가 그 많은 별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보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별을 본다 하면서 시로 아름답게 그런 우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정말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정말 요만한 거에 불과한데 여기서 마치 모든 걸 알았을 때 전제로 하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야말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상황 따라서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응하고 하는 삶이 어쩌면 행복에 더 가깝고 이것을 모두 통제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그 생각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선생님이 여기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완벽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충 삽시다. 적당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깊어지고 이런 것을 저는 인생의 지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지혜로운 지금까지 많은 책을 쓰셨지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말씀하시는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아니라 제자인 제가 이 책을 또 이렇게 강추하는 거는 이건 예의에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정독해서 다음에 또 선생님을 뵙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처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날이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처럼 아름다움으로 물드시는, 그러나
완벽하게 물드시지는 말고요. 그냥 적당하게 물드시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빌면서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